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축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의 도입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로 자화상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제 시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죠. 근데 시라는 그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한 부분을 확연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시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를 여러 편 썼는데 그 중에서 두 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 편은 나비 할머니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할머니하고 어떤 절에 암자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걸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정말 시로 그린 자화상이 될 겁니다. 우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비 할머니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비 할머니. 어릴 적 보았던 흰 나비는 세월이 갈수록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 나비는 내 영혼의 망막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에 여우비가 내렸습니다. 외할머니를 따라간 산속의 암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외할머니를 기다리면서 암자 툇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산속에 파르르 떨리는 날개 위에 빗방울 하나 뚝 떨어집니다. 나비는 휘청 추락하더니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온통 초록빛이 쏟아지던 그 환하고 밝은 나비가 내 눈동자에 각인되었던 거지요. 지금 생각하니 잠시 꿈이라도 꾼 것인가 싶습니다. 그때 내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잠시 너에게 다녀가신 모양이구나. 나무 아미탑을. 외할머니 손등위로 빗방울 하나 뚝 떨어집니다. 며칠 후 외할머니 잠시 눈을 감더니 흰나비 되셔서 훨훨 하늘로 날아가셨습니다. 시 나비 할머니 들었습니다. 이 시에서 묘사한 상황은 제가 진짜로 본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느 봄날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데요. 그 여우비라고 그러죠. 그게 툭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그 빗방울 하나가 나비의 날개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정말 그때 보였어요. 그런 경험을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때 나비가 빗방울 맞고 휘청 이렇게 밑으로 두두둑 하더니 다시 화르르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부활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추억이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암자에 많이 갔었는데 할머니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를 굉장히 각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얘가 큰 선비가 될 거니까 다 누구나 부모들은 천재인 줄 알지요. 하여간 제가 큰 선비가 될 테니 잘 길러야 된다고. 얘는 저강 그 공부를 시키라고 붓을 작게 하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머니가 가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뭐 하나 써야 될 텐데 하면서 그냥 이 나비 할머니라는 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인의 시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런 각별한 사연이 있어서 방금 들으신 그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의 어떤 추억의 자화상이죠. 참 그 수채화풍으로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껍데기란 시를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반 활동을 하면서 사실 문학반 학생들이 이렇게 이탈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괜히 폼 잡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공부 시간에 무슨 카프카를 읽으면서 뭐 대단한 천재인 척하고 막 그랬어요. 저 역시 고3 때 수험 준비는 안 하고 도서관 가서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거 읽으면서 폼 잡고 그랬습니다. 그때 같이 시를 공부하고 쓰던 제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이모 선배신데 시 참 잘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선배가 그때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둘이 부산까지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를 했어요. 참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표도 안 사고 몰래 숨어 타가지고 부산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배는 중간에 지루하다고 내리고 저는 끝까지 갔습니다. 하여간 그때 추억이 또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 선배랑 나눴던 얘기, 고등학교 때 막 들떠서 대단한 천재 시인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했던 그런 때, 그 사랑스러운 선배를 제가 십수년이 한 20년 지나서 만나서 그 마포에 가면 껍데기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 껍데기 집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마포역 근처에서 이걸 좀 메모하고 시를 썼습니다. 이 시도 저한테 굉장히 각별하죠. 또 고교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지금과 많이 그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정서는 아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껍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껍데기. 돼지 껍데기가 불판 위에서 오그라들고 있었다. 붉은 소스를 바르고 가위로 자르고 소주 한 잔과 같이 먹는다. 껍데기는 피와 살을 감싸지. 껍데기가 없으면 꿀꿀대는 돼지는 없고 껍데기 속에 있을 때 돼지는 거룩한 생명이지. 불판에서 구워지는 고기가 아니란 말이다. 마포 최대포집에서 만난 선배는 허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무임승차한 호남선 기차 안에서 환히 담배를 피우던 나는 고3, 선배는 재수생이었다. 승객들이 바닥에 버린 꽁초 같은 깜빡거리는 불빛 같은 야간 열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이젠 기억이 가물거린다. 우리는 시집을 읽으면서 소주를 마시다가 덕성여고 여학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슬퍼서 울다가 지친 내가 먼저 내렸고 선배는 좀 더 버티다 나중에 내렸다. 30년이 지나 지금 다시 이렇게 마주 앉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차한 역과 승차한 역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날은 지하철 공덕역에서 내려 마포 최대포 집에서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같은 역에 내렸으니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가. 취하도록 마셨다. 껍데기 하나 더 먹지. 며칠 전에 화장터에 다녀왔다는 선배는 친구의 마지막 피부를 이야기했다. 더운 피가 빠져나간 친구의 피부가 메말라 버렸다고. 자신에게 살과 같았던 친구의 손등이 마치 석고처럼 메말라 버렸다고 했다. 사람 껍데기는 죽는 순간에 뻣뻣해진다. 시는 나의 껍데기를 불판에 올려놓고 서로 둘러앉아서 역사가 살처분한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소스를 바르고 과일로 자르고 술안주로 먹을지도 모르지. 껍데기는 그런 것. 껍데기는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자궁처럼 감싸고 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여인의 피를 만질 수 있으리. 우리가 만지는 것은 모두 다 껍데기, 부드러운 껍데기, 더럽고 질긴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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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죽은 친구 껍데기 앞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고함고함 지르고 또 울어버리는 늙은 선배. 여전히 재수생 시절 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만 원래 내린 것인가?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올 것 같다. 그래도 삶이란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통마늘을 먹으면 발기가 잘 된다면서 웃어버리는 약간은 정신이 나간 선배. 소주잔을 든 늙은 선배의 손등이 거칠었다. 차가웠다. 달이 껍데기를 벗어 우리의 소주잔 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펑펑펑 눈이 내린다. 길거리가 하얀 껍데기를 덮고 있다. 부드럽고 연약한 껍데기를 가리기 위해 차려입은 사람들. 한 껍질 한 껍질 벗겨 내다보면 남는 것이 뭘까? 껍데기가 없는 눈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딱 한 잔만 더 하자는 선배를 겨우겨우 달래서 택시에 태워 보내고 공덕역에서 마포역까지 한 정거장을 걸어가는 동안 거리는 온통 하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 술집에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아 어두운 뒷골목을 우두커니 서서 보고 또 보았다. 네, 원재훈 시인의 껍데기 들으셨습니다. 이거 뭐 좀 길죠? 이렇게 서사적인 방법으로 제 젊은 시절을 시로 형상화한 겁니다. 이 시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실제는. 하지만 이렇게 시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갔는데 호남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시를 만들 때 보면 좀 더 이렇게 시적 효과를 위해서 살짝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시적 호형이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뭐 이렇게 되면 또 시 강의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그 선배님 지금 잘 계시겠죠. 사실 그 방송국 PD를 하시면서 잘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그 고상 같은 기질이 여전히 있어서 그때 굉장히 기뻤고 시에 있는 대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울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시로 쓰든 산문으로 쓰든 아니면 메모를 하든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꼭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동거를 해도 영수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 안 받으면 나중에 사달이 나요. 네. 관계 좋을 때 관계였겠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고 심지어 법정까지 갑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수증처럼 뭔가를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시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꼭 시적 기회가 없더라도 시처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랄까 삶이 조금 그만큼은 풍요로워지는 거니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